예, 안녕하십니까. 오프로입니다. 5월 14일 토요일이고요. 제가 어제 미국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마음이 조금 사실 무거운 게 있어요. 뭐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거의 안 드리고 계속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투자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원래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전업 투자자입니다. 예, 증권사 한 16년 근무했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제가 이것저것 투자를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코인도 있고, 부동산 기본으로 있고, 그다음 미술품이나 영화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는 이제 주식이 항상 제 업이라 생각하고 그 매일 뭐 한 10시간 이상 봅니다. 지금 사실 좀 안 좋은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단타를 계속 하면서 요번에 한두 달 전부터 제가 또 단타 매매까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그 남 대표랑 제가 그 연봉 연장을 할지, 연봉 계약을 연장을 할지 협상을 해야 돼요. 사실 솔직히 좀 고민이 됩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게 되게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그냥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이제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계속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단타 트레이닝이 훨씬 더 힘들어요. 그 시각을 다퉈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치고 사고 하면 되는데, 단체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드릴 때는 고민을 한 10번 이상 더 합니다, 제가. 이 전체로 줘야 될지, 어떻게 될지, 이거를 뭐 나눠 팔아야 될지, 한번 살면 호가 문제 있을지, 별 희한한 생각을 다 하는데, 이 안 좋은 시기에 조금 서로 힘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일부러 이제 어떤 운영상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뭐 전혀 마음이 안 쓰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제 뜻을 좀 알아주시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위기 뒤에 분명히 기회가 와요. 예. 제가 봐도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맞은 그 위기다 보니까 많이 혼동스럽고 힘드실 거라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단기 트레이닝도 계속 하면서 희망적으로 수익을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자신 있거든요. 물론 제가 하는 것만큼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래도 이거를 거쳐 나가면 정말 좀 큰 기회가 올 거라 봐요. 2020년 같은 기회. 그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우리 매매를. 그냥 막 100%씩 계속 지르고 있잖아요. 상따 계속 했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우리나라 한국 시장을 상당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기회까지 노리고 싶어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시장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뭐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지 않습니까? 거의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제가 주식을 보는 스타일인데, 그 뉴스를 거의 다 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짧게도 뽑고 중장기적인 사이트도 키우면서 제가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좀 상황인 걸 좀 인지해 주시고 같이 좀 힘 좀 냈으면 좋겠네요. 예, 일단 시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유튜브에 그냥 편의상 올리는데, 개인적으로 저를 모르시거나 뭐 주식 매매 안 하시는 분이 들어오셨는데, 뭐 제가 뭐 시장 얘기라든지 뭐 종목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리면 뭐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세요. 이거는 뭐 추천 의미 절대 아닙니다. 모르시는 분들 들으셔도 별로 도움 안 될 거예요. 자, 미국장을 제가 떼어놨습니다. 자, 중국장을 떼어놨는데, 중국이 사실 이번에 큰일 했어요. 예, 시진핑이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봉쇄를 강화하겠다. 올해 상반기 이번 주 전반만 하더라도 야, 이거 봉쇄를 더 굳건히 하자. 뭐 지난주 아시안 게임까지 이제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뒤로는 그 기업 엄청 건드리다가 지금 경제가 많이 박살났잖아요, 중국도. 근데 경기를 살려야 돼, 사실. 근데 빚을 내서 부동산만 하기에는 한 7, 8년 동안 누적이 되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얘들도요. 그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문제고, 미국은 정부 부채가 문제고, 중국은 사실 지방에 있는 기업 부채 사실 문제거든요, 지방 부채 같은 거. 그런 걸 돈 풀어서 부동산 빵빵 키우면 자기가 원하는 5.5% 성장률은 찍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국가 전망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 그 쉽게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기업단을 건드리고 성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서는 공산 사회주의로 상당히 틀어막고 있지만 어쨌든 조금 풀려는 방법들이 보여요. 자, 시진핑이 이번 주에 그랬습니다. 봉쇄를 어떻게 보고 난 다음에 오히려 잘 막히고 있으면 5월 중순부터는 봉쇄를 좀 풀을 수 있다, 이런 면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장주에 사실 좋았어요. 중국발 이제 호재가 터지면서 우리도 되게 좋았고 아시아 시장 되게 좋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이 봉쇄를 하면서 인플레를 더 이제 악화를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소비도 많이 줄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졌는데, 자, 중국이 보세요. 어쨌든 반등을 화수목금 주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주고 있었고, 제가 이제 미국 시장 보여드릴 텐데, 그 나스닥 같은 케이스는 완전히 꺼졌죠, 사실은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공포스러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정말 조심스러웠던 한 주였고, 그래서 되게 안 좋게도 봤어요. 지금도 뭐 그 시황이 거의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단기 반등 정도로 보고 있어요, 미국은. 미국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어제는 3% 넘게 급반등을 줬어요. 어쨌든 단기 반등이든 뭐든 간에 올라왔으니까 이번 주만은 좀 편하게 마음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중국발 호재 조금 이제 풀리지 않겠냐. 아직 러시아나 유럽은 뭐 그대로잖아요. 아직 빌빌거리고 있고. 참, 이번 주 월요일 날 났던 이제 러시아 애들이 전성 기념일 날 혹시나 기다렸지만 푸틴이 입장 정리를 안 했죠. 뭐 이거를 전면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종전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얘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몸은 또 아파요. 수술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재건에 대한 희망, 이제 끝나게 되면 조금씩 계속 두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건을 해야 되고, 유럽에서도 이제 마샬 플랜 얘기 나오죠. 유로판 마샬 플랜. 그리고 이제 바이든 같은 케이스도 그때보다 더 정액을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52조 정도를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승인을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정시에서 조금씩 반영되면서 섹터 내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나스닥은 반등을 주고 있고 중국도 좀 반등을 주려는 모습이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사실은 제가 아침마다 미국장 많이 빠졌지만 우리나라는 하방 경기 있을 거니까 덜 빠질 거라고 이렇게 안도를 자꾸 드리고 그랬는데, 뭐 지수는 덜 빠졌어요. 예, 버티다가 하루 이제 목요일날 빠졌는데 어제 반등을 시켜놨죠, 미리. 그죠? 그래서 다시 제가 줄 거는 2600선을 올려놨습니다. 이때 꺼졌으니까 던지자 손절하자는 분들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또 밑에서 받쳐서 풀 레버리지 싣고 막 신용이나 미수 질렀던 분들이 이번 주에 반대면에 꽤 많이 나왔습니다. 예, 개인분들 많이 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급면에서 가벼움 때문에 반등을 줬던 면도 없지 않아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이거는 지지했다 보는 거예요. 깨졌지만 다시 올렸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는 하방 밴드에서 깨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대적으로 차별화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형주를 주축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연장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장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자, 5월달은 아직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달별로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은 여전히 혼돈 속에 있고 미국이 여전히 불안하고 약세는 지속했었고 어제 단기 반등이지만 이거는 반전은 아니라 보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갑니다. 미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이것저것 적어놨는데 여전히 좀 안 좋아요. 채권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주식이 꺼지고 이제 부동산도 주가가 빠져요. 이제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전체적인 자산이 빠지는 거예요. QT, 유동성을 조금씩 빼는 거죠. 아직 QT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셀프 QT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그 순서가 채권에서 한번 충격이 왔었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하고 있는 과정이고, 부동산도 서서히 조짐이 보여요. 자, 그런 면이다 보니까 막대한 유동성을 올렸던 어떤 수요단에, 그 다음에 돈의 힘을 올렸던 유동성의 같은 버블 같은 게 자체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여전히 딴 거 다 주고도 달러는 강세예요. 예,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104까지 거의 고가까지 올라 있는데 안 빠집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서 약간 변화는 제가 엔화라든지 유로라 보고 있긴 한데 조만간에 변화를 줄 것 같아요. 이게 변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머징 쪽, 우리 중화권의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되게 좋은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지금 현재로는 사실 달러를 보는 거예요. 그때 환율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자, 그리고 유럽은 9일날 푸틴 아까 말씀드린
전쟁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좀 약해졌어요. 뭔가 약간 이게 좀 웃겨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얘들이 뭐 핵버튼이나 생화武器같은 극단적인 케이스만 아니면 어쨌든 지금 방어무기 받아서 우크라이나가 너무 잘 싸우고 있고 푸틴으로서는 지금 전쟁 상황이 사실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변화가 오지 않겠냐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이 어쨌든 경기가 안 좋고 인플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금리 인상을 해서 어쨌든 경기에 충격을 주더라도 인플레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유럽도 지금 아까 유로화 말씀드렸지만 올릴 겁니다. 6월, 7월 중에 올릴 것 같아요. 이제 그래 되면 걱정되는 거는 항상 이제 뭔가 안 좋았을 때 이모지 정도 걱정했지만 유로 경기가 사실 그렇게 뭐 튼튼하지 못합니다. 요번에 코로나 때 보셨겠지만 그 머리 황금에다가 참 이쁘고 잘생긴 분들 많은 어떤 선진국의 대표격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보시면 우왕좌왕하고 별로 선진국 같지 않은 모습이 되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좀 그렇게 봐요. 그래서 금융위기 터졌을 때도 유로가 항상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2011년도 그랬고 2015년도 그랬습니다. 유로도 이제 묶어놨던 이유 중에서 좀 불안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뒤에 그죠? 뭐 그리스 같은 나라들. 그래서 경기 체크를 하면서 경기를 풀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핀란드와 스웨덴 같은 데가 나토에 적극 가입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가 만든 전과죠. 미국으로서 상당히 좋은 뉴스입니다. 이거는 여전히 신냉전 2년간의 싸움 이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자, 중국도 이제 방역 완화를 시진핑이 좀 하고 있고 5월 중순 돼서 상황 봐서 풀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장애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대감으로 증시는 어제 반등을 줬습니다. 자, 리커창을 통해서 그동안 조용했죠. 기업을 그렇게 두드려 패다가 작년 말에 기업이 없으면 성장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GDP 숫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기업을 또 살살 꼬시면서 기업 정책을 지금 풀고 있는 게 좀 보입니다. 부동산이나 다른 걸로 안 돼요. 중국은 지금. 자, 한국은 계속 말씀드렸던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 테스트를 했지만 이번에는 반등을 줬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여전히 유지를 한다 봅니다. 이머징 차별화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올해 시황 핵심이에요. 미국은 저 투자 안 합니다. 암만 많이 빠져도 올해는 투자 안 해요. 저는요. 자,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현대차나 기아 같은 종목을 줍줍해라. 어쨌든 지수가 돌아가면 대형주 먼저 움직이고 이건 글로벌적으로 사실 좀 말씀을 좀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하드웨어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금리 상승기에 한번 수혜는 저는 볼 거라 봐요. 자동차하고 반도체 있는 이쪽에서. 자, 그리고 약간 이제 코인을 하나 넣어놨는데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코인 투자를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많이 빠졌어요. 솔직히 저도. 물론 비중을 많이 줄였지만 저도 사실 많이 빠졌어요. 루나 테라. 이게 뭐냐면 테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 해서 1달러에 페그를 시킨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고 그 연관된 코인이 루나인데 결과적으로 99.9% 빠졌어요. 어떤 분들 보니까 물론 이쪽에 수장은 4조 원을 갖고 있던 평가 금액이 몇십억대로 빠졌죠. 4조 원이 몇십억으로 빠진 거예요. 또 몇십억 있던 분이 몇백만 원이 된 겁니다. 완전히 개박살이 났어요 이게. 근데 이게 코인이 어떤 자산 가치라든지 화폐로서 막 쓰려고 지금 몸집을 키우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비트코인과 비교는 안 됩니다만은 여러 가지 시스템상에 있던 그런 꽤 괜찮은 시스템 프로젝트였는데 이 정도로 박살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인 전체로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근데 사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뭐 미국장, 중국장, 뭐 글로벌 증시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 시장 투자하는 것처럼 이 코인에서는 이 시장 전체가 사실 비트코인입니다. 이 시장의 시작과 과정과 목적이 사실 비트코인일 수도 있어요. 가장 굳건하고 가장 큰 건데 자,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빠졌죠? 4만 달러 가던 게 2만 7천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3만 달러 회복되니 많이 그러고 있는데 또 뭐 테더를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테라보다 더 큰 겁니다. 그쪽도 좀 불안하다. 뭐 공격을 한번 해봐야지란 루머가 돌고 있기 때문에 남들 다 쉴 때지만 이제 주말에는 저는 코인을 또 봐야 됩니다. 코인 시세 비트코인을 봐야 돼요. 이게 사실은 금요일날 말고 목요일날 미국장 많이 빠질 때 이 쇼크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미국장도 사실 좀 심리를 영향을 줬었고 하지만 어제 조금 해결이 되는 것 같으면서 반등을 줬어요. 코인도 반등을 좀 주고
미국장 반등에 일조를 좀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인은 지금 방에 코인 사실 제가 많이 빼드렸고 아직 있는 분도 좀 계세요.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분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습니다, 솔직히. 단기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갖고 있는 게 보통 1거래, 우리나라 2거래 시장 관련주로 들고 있는데 이번에 카카오뱅크, 대중들의 엄청 힘을 갖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코빗이랑 전략을 제휴로 맺었잖아요. 물론 얘가 걔만 할이란 법은 없어요. 업비트라든지 빗썸이랑 제휴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1차주로 붙었던 데가 역점을 둘 거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단기적으로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코인에 대한 재변학되기 때문에 전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적으로 이런 이슈가 터져버리니까 전체로 사실 지금 신뢰도를 회복해야 되고 이 딥을 이겨야 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비트코인 자체는 상당히 참신한 새로운 뉴 에셋이에요. 채권, 주식, 부동산 같은 고전적인 이런 투자 자산이 아니라 새롭게 나온 아주 참신하고 프레시한 뉴 자산이라 보고, 어쨌든 희소성에 대한 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가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번 딥 이후에 정말 진바닥이 나오고 이 큰 유동성이 갈 데가 없는 이 금리, 고금리 상황에서 자산에 들어올 수 있는 풍선 효과라 누릴 수 있을 거라 저는 사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코인 투자는 계속 하고 있고요. 이번에 단기적으로 이런 악재가 터졌지만 그래도 그래서는 뭐 사든 팔든 주가가 폭락하든 말든 거래는 됩니다. 수수료는 붙어 있고요. 사실 두나무도 지금 50만원 가던 게 40만원 좀 깨진 상황이긴 해요. 그런 것들이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단순한 성장주로 볼 문제는 아니다. 비트코인을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좋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코인주는 저는 중장기로 계속 일정 부분 들고 가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섹터는 그 지난주에 사실 금요일 빼고는 엄청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대형주 몇 개, 제가 줍줍했던 그런 뭐 몇 개 빼고, 뭐 걔들도 좀 빠졌죠. 빠질 때마다 사는 게 그게 줍줍이니까요. 나머지는 그 10%에서 20% 정도 빠졌을 거예요. 나름 이제 시장이 받치는 게 무너진다고 판단이 되면 개인분들은 버텨야 존버할지 모르지만 항상 시장의 큰 중심을 하는 큰 손들, 기관들, 이런 사람들 손실은 무조건 나게 됩니다. 쇼컷은 당연히 나와요. 일정 부분 팔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 꺼지고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빠지고, 마지막에 개인들이 레버리지로 들고 있다가 틀리면 그때 단기 바닥이 사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시장이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재건 테마 말씀드렸죠. 어쨌든 전승기념일 지나고 뭔가 양상이 전쟁은 바로 끝나진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자금 조성도 되고 돈들이 움직여요. 우리 갖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매매도 하고 좀 들고도 있는데 이쪽은 제가 좀 크게 봅니다. 실제로 돈의 규모도 그렇고요. 몇 개가 있지만 제가 하나 찍어드렸잖아요. 그거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자, 식품 테마가 원래는 이제 우크라이나라든지 다른 것들에 의해서 피크를 쳤는데 지금 상품 선물들이 지금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위에 뭐 옥수수나 밀이나 뭐 귀리나 이런 농산물 테마들이 요번에 뭐 팜유가 좀 얘기 나왔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다 지금 약간 정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약해진 상태고요. 어떤 아주 이제 곡물이나 이쪽에 대한 부담감이 정시로 봤을 땐 피크를 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놓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방어주 성격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뭐 금융이 안 좋더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식품주가 원래 방어주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유럽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브라질이나 인도나 보면 이상기온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라니냐 현상에 대한 올해 여름에 사실 폭염이 온다는 그런 기상 예측 때문에 곡물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지는 가야 되되 예전보다 좀 약하게 보는 게 맞다. 우리가 매매했던 한일사료, 현대사료 보시면 완전 꺾였죠. 뭐 그때 설거지 파동 얘기 드렸지만 그 파동도 가다가 꺾여버렸고, 이런 것도 손대는 거 아니에요. 이 대장주가 꺾이게 되면 다른 대장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 보는 게 사실 대한제당이 있어요. 그때 우리도 매매 잘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보고는 있는데 좀 약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보고는 있지만 제가 아직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걸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개를 다 두고 두 개 죽진 않으니까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지면 더 사서 수익 보는 양매수 전략을 제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잘 하실 거고요.
자, 원자재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뭐 중국이나 이쪽이 풀리게 되면 조금 피크는 치지 않겠느냐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테마를 보긴 보지만 아직까지는 타이밍이 제가 딱 찍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번 주에 그 윤 정부가 론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101가지도 나오고 다 있는데 진짜 축약을 해보면 계속 얘기했던 여러 가지 신기술도 있지만 방산 쪽도 있었고요. 원전 쪽도 살린다는 얘기 있었기 때문에 원전이 지금 하나 있어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다 죽고 하나 남은 게 있고 새롭게 몇 개 올라오는 테마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돈이 좀 더 몰리면 제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자동차주 전자 같은 3대 전자를 제가 대형주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돈 많고 여유 있는 분들요. 돈 많고 여유 있는 분들 하셔야 되는데 이 자동차가 대형주만 갈 건 아니에요. 다음 주에 바이든이 방문을 합니다. 그때 어떤 카드를 서로 제시를 할지 모르겠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올해 정치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중국도 미국도 서로 신냉전에 선을 확 끊었기 때문에 다들 우리나라가 사실 필요합니다. 아주 필요해요. 근데 무조건 우리나라가 예에 굽신거릴 게 아니라 우리 거를 얻을 건 얻자고요. 외교란가 그런 거 아닙니까? give and take. 왜 다 줍니까? 우리 받을 것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미국 조지아 같은 데다가 바이든이 원하는 자동차 관련 뭐 공장을 세워준다, 뭐 같이 따라갈 중소형주가 뭐냐 하면서 몇 개 또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우리가 받을 카드에 더 집중을 하는 거죠. 약간 뭐 방산 같은 것도 사실 좀 기대를 해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 때문에 자동차주가 지금 또 좋게 보고 대형주도 그렇지만 중소형주도 테마 형성이 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보기 조금 약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해임이라고 그래도 뭐 전략공천도 나오고 그랬지만 공천이란다. 전략적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그런 거죠. 이제 도시 쪽에서 워낙 밑에 교통이 복잡하니까 현대차가 이제 주도를 해서 공중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짜는 겁니다. 뭐 당장은 안 될 수 있어요. 5년 10년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도 약간 테마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여전히 모든 그룹들은 단기 트레인이에요. 제가 손을 좀 못 대서 그냥 종목이 널브러진 게 있을 거예요. 아까 말했던 장 때문에 완전 10%씩 빠진 것들이 있는데 그런 소수권은 빼놓고 어쨌든 지금 장이 이럴 때는 단기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계좌를 살려놔야 돼요. 유지를 시키고 잘 살려놓으면 이 위기 다음에 큰 기회를 저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자, 트레이닝을 계속 한다고는 보시면 되고요. 2017년 문정권이 출범했을 때도 그때는 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 글로벌적으로 좀 좋았어요. 그때는 2017년은. 근데 올해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이 좀 안 좋은 한 해라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머징 제 예상대로 되면 좋겠지만 사실 지수가 박스권만 돼도 괜찮아요. 테마주는. 지수가 상승되는 것보다 오히려 박스권 되는 게 우리가 단기 매매하기는 되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윤 정권 첫 해에도 여러 가지 공약이나 힘을 주는 어떤 섹터 기업들의 흐름 보면 테마 장세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문정부 때에서는 가장 큰 게 사실은 대북 테마였죠. 대북 테마. 2년 동안 날아갔었고 장 좋았을 때 바이오 테마도 사실 좋았었어요. 17년도에. 근데 올해는 분명히 어떤 대중 이 테마를 주도할 수 있는 대장 테마가 저는 나오리라 봅니다. 지금 저희가 아는 거 뭐 그 나름대로는 대장이라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이게 5배 1배씩 혼자만 아니라 쭉 다 끌고 가는 건 없었잖아요. 요번에 물론 한의사라 같은 게 나름 대장이었죠. 현대사라 같은 거 10배씩 올랐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우리가 대장 테마 매매를 했지만 저보다 더 길고 더 강하고 주변 주까지 수배씩 다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게 한번 기대 한번 같이 해보시죠. 요번 위기 잘 거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신냉전 상태에서 이 현 정부가 중국이든 뭐 미국이든 뭐 옛날에 말했던 줄타기 외교 여 갔다 저 갔다 사실 그런 것보다는 나름의 기준을 잡고 우리 힘을 키우고 우리 말을 낼 수 있는 걸 해야 돼. 우리는 충분히 그럴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충분히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올해는 국제정치라든지 외교력을 상당히 발휘를 해야 되는 그런 한 해라 봐요. 우리나라 경제나 주식으로 봤을 때는 6월 달에 MSCI 그 선진국 편입 관찰국 지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죠. 걔들이 바라는 공매도도 있을 거고 환율에 대한 오픈도 있을 건데 어쨌든 다 공약을 했기 때문에 6월 달에 MSCI 관찰국 지정만 돼도
우리나라 코스피는 상당히 괜찮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 찍어 놓을게요. 사실 큰 거죠 이게. (6월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코스피에는 기대를 줄 수 있는 호재라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같이 보시자고요. 자, 이제 종목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매매했던 거 제가 이번 주에 매매를 했는 거 좀 뭐 보여드릴 텐데, 단기 매매 보시는 분은 그 의미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래도 제가 공부를 좀 같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개별 바이오 요거는 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뭐 방송이 됐으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5만원 갔다가 다시 조금 단기 조정 받고 4만원대 중반인데 5만원 안착이 되면 저는 6만원까지 갈 거라 봐요. 예, 그래서 그 종목은 계속 비중 들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재건 테마는 이거 매매를 한번 했었어요. 예, 그냥 뭐 아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가지고도 있죠. 저는 1등으로 봐요. 그때 뭐 그 도화 엔지니어링도 상한가 할 때 좀 말씀드렸지만 그 약하다, 매집이 없어서 약하다, 이게 1등이라 말씀을 드리고 계속 들고 있는데 조금 운전은 좀 거칠어요. 돈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롤링이라 하죠. 운전은 좀 거친 편이긴 하지만 5일선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날 5일선 갔다가 찍고 땡겼죠. 지지를 받았습니다. 흐름 자체는 괜찮아요. 계속 보유를 하시고, 이땐가 뭐 한번 매매했을 거예요. 그때 8,000원대 그때 8,300원에 사서 뭐 9,000원대 팔고 8,700원 이렇게 입전한 적이 있네요. 한번 단기로 팔았고 지금도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재건 테마 대장주입니다. 자, 신성홀딩스도 매매했어요. 이것도 제가 뭐 양 매수 전략이라 해서 같이 갖고 있었죠. 재건 테마랑 식품 테마. 근데 이제 요때 사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다 팔았습니다. 11,700원에 요때 사서 다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약하니까 다 빠져버렸죠. 그래서 일단 잘 팔았고요. 자, 농술라, 농술라 말씀드린 거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종목 말씀 안 드릴 텐데 다 아실 겁니다. 예전에 한번 작년인가 이름 바뀌기 전에도 매매한 적이 있었고, 요번에 사실 농업식품 쪽은 좀 약한데 이 종목이 요번에 3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죠. 농업에 대해서 힘이 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쪽에서는 전체로 봤을 때는 좀 테마 약할지 모르겠지만 그 섹터 내로 봤을 때는 이 농술라 쪽이 괜찮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뭐 이것도 말씀을 장중해 드릴게요. 계속 홀딩하시고, 4x4를 제가 손절했죠. 물론 살 때 제가 절반만 샀습니다. 좀 불안해서 절반만 줬대 샀는데 요번에 장 빠질 때 우리가 조금 피해를 본 거죠. 물론 절반 비중만 들어갔지만 그냥 널브러졌어요. 장이 급락하니까 널브러졌다가 어제 제가 좀 팔았죠. 그래서 손절 쳤습니다. 이게 사실 이 돈이 좀 들어왔는데 돈을 버는 메타버스 쪽 그 삼성그룹에서도 한번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기대를 하고 조금 들어갔는데 장폭락 맞으면서 손을 놔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약한 겁니다. 돈이 좀 부족한 거예요. 같이 무너지니까요. 무너지고 어쨌든 얘들이 한번 기를 쓰고 한번 했는데 자기들이 틀은 거예요. 자기들이 틀은 건데 같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영화 쪽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영화 쪽도 사실은 지금 요번에 조금 빠져 있는데, 자, 계속 말씀드렸던 5월달 6월달에 지금 TV나 이렇게 마케팅 보시면 사실 조금씩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수급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전쟁이나 글로벌 국제정세 상관없잖아요. 마스크 다 벗고 요번에 우리가 그때 화장품 했는 것처럼 수급 자체가 아직 타이시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보고 영화 쪽은 홀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싸이월드도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 이거는 사실 개별 제로주다 보니까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장롱 속에 넣어놔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 사진 오픈도 덜 되고 이슈가 사실 많이 줄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 생각이고 코인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주식하는 사람이 코인 추천하면 뭐 처벌받는다더라고요. 그래서 개별 코인 얘기는 아니고 우리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얘기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해외 쪽에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코인 난리 부르스 완전히 푸닥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 안 빠져요. 그거는 코인가 안 빠져요. 왜냐? 걔들이 다 들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본 게임은 언제냐? 국내 시장 상장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 3주 정도 보는데
그때 할 때 아마 언론 플레이나 많이 띄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 타이밍이 요번에 딥을 주잖아요. 코인 쪽이요. 딥 주면 진짜 안 좋고 마음이 힘든 얘기지만 저도 주위에 진짜 손실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저도 지금 좀 빠진 게 있고 한데 마음은 정말 안 좋지만 냉정하게 보는 자본시장의 사이클상 바닥이 나와요. 그렇게 개인들 틀리면 바닥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타이밍에 올라가면 살아남은 사람이 또 그 기회를 잡습니다. 냉정한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살아남아서 그 기회를 같이 보자고요. 자, 코인에 대한 얘기를 위에도 드렸죠. 자, 이 정도로 제가 좀 시장이나 우리 매매에 대한 얘기를 좀 마치고요. 처음에도 제가 좀 별로 마음이 좀 무거운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주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업 같아요. 솔직히 저는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아직도 보는 게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이 좀 된 거죠. 시장이 좋을 때든 나쁘게든 나름 객관적으로 보려는 그 시각을 좀 나름 확보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제 개인 매매를 하듯이는 못 드리는 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이 아파요. 제가 전체로 개인적으로 샀다 팔았다 이렇게 안 좋을 때 빠지고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전체로 못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긋나는 게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그게 사실 되게 죄송하지만 최선을 제가 다하고 있는 중이고 같이 하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 맞게 지금 단기 매매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믿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수익이나 이런 거 짜잘하게 챙기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제가 제 입으로 하긴 그렇지만 충분히 감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시장이 되게 무서울 때였어요. 저점 때 깨지고 미국 폭락하고 약간 공포가 살짝 나왔던 그런 시기였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럴 때 정신을 더 바짝 차립니다. 천에 빼려나 몰라 다 빠졌어. 뭐 해 되겠지. 멀어지잖아요. 돈을 잃는 그런 개인들의 흔한 과정이에요. 눈을 더 뜨시고 왜 빠졌지? 그냥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자라는 마음으로 보세요. 제가 말씀 계속 드릴게요. 이럴 때 정말 기회가 있습니다. 지키다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정말 싸게 잡을 수 있어요. 좋은 것들. 관찰은 제가 계속 할게요. 제가. 자, 뉴테마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시장이 조금씩 변하면 뉴테마주가 오고 신선한 쪽으로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테마를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반면에 미국이 힘들지만 이버징 쪽으로 돈이 좀 오고 우리나라가 나름 국제적으로 스탠스를 잘 잡고 대형주가 줍줍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대형주 올라요. 제일 먼저 대형주가 오릅니다. 그때 최소한 수십 프로 모을 수 있어요. 대형주가 계속 가서 2009년 10년 이런 때처럼 몇 배씩 먹지는 못해요. 그때 1년 이상 들고 있어 그래 먹으니까. 하지만 몇십 프로 모을 수 있습니다. 대형주에서도. 그래서 제가 대형주 현금 있는 분을 좀 쭉쭉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방이 있긴 한데 빠진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 LG 생활건강 같은 게 막 빠지잖아요. 싸니까 지금 대형주 쭈쭈 해야지. 이런 건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받치고 지수가 빠지더라도 받치고 지수보다 좀 더 반등을 주고 지금 기아차 같은 게 지금 쌉니까? 라는 물어보는 분도 계셨는데 그거 좋아요. 싸요. 글로벌적으로 밸류가 제일 쌉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하게도요. 같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지수가 빠질 때 받치고 반등 주고 매수가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런 게 더 가요. 최고 바닥을 못 잡았다? 놓쳤네. 가 아닙니다. 그런 걸 더 사셔야 된다. 그런 걸 대형주로 쭈쭈하시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플러스 신용을 보세요. 신용이 자꾸 늘어나는 거 있어요. 오르든 빠지든 신용을 자꾸 늘어나는 거. 개인들 신용 쓰는 거거든요. 기관들 안 씁니다. 외국인들 안 써요. 개인만 써요. 신용 늘어난 대형주는 사지 말자. 요렇게 팁입니다. 향후장은 이럴 것 같아요. 어쨌든 변동성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난주에 나스닥이 3% 5%씩 왔다 갔다 하고 어제도 반등을 4%씩 주고 지수가 그렇게 오르면 종목들은 어지간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골드든 뭐든 엄청나게 빠지고 코인도 난리가 나고 금리 부동산 이 변동성의 시대예요. 하반기는. 그래서 거기에 들어서 올랐네 좋아 떨어지네 슬퍼 이게 아닙니다. 절대 1위비 하시면 안 돼요. 한 두 발짝 떨어져서 이 트렌드 어떻게 될까? 다음 턴은 뭘까? 이런 안목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볼게요. 예.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조금 안 좋은 얘기 드린 것 같아도 마음이 안 좋은데
그냥 뭐 다음 주에 연봉 협상은 제가 잘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 대표 만나서 얘기 잘 하고, 어쨌든 제가 시작한 거는 마무리 잘 짓도록 할게요. 예. 하여튼 이번 위기 같이 잘 넘겨보시고 수익 꾸준히 내면서 잘 지키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황적으로 기회는 올 거라 저는 봐요. 예. 그때까지는 제가 조금 더 힘을 내겠습니다. 예.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